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전용 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채권 단일, 채권 만기 연장 카드를 통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섬체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침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심 아파트 내 도로가 하루 사이에 10cm가량 내려앉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하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장밋빛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제품인 변압기 생산업체입니다. 지난해 한전에서 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수주하면서 에너지밸리 입주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폭적인 지지를 또는 지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전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참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200곳. LS산전이나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7곳과 GE나 한국알프스 등 외국 기업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자 규모 8,800억 원, 고용 창출 6,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한전은 연말까지 50여 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00개 기업 유치가 목표인 에너지밸리 사업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기업이 들어설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광주 남구 대촌동 일대에 각각 2019년과 2021년까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조성됩니다. 특히 한전 공대 설립은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정과제로 그리고 기획예산부 예산까지도 함께 한전에서 잘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와 전용 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에너지밸리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망 때문입니다. 시대적 요청과 정책의 변화도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윤근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 중에 석탄 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은 파리 기후협약 같은 국제 규제와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라는 오명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6월 한 달 동안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탈원전 사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거나 전기 저장 기술과 효율적인 배분 방법 등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신산업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망 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이 1경 4천조입니다, 무려. 그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거고요.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이 시장을 노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투자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인 만큼 세계적인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 인재를 육성할 한전공대 설립이나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채권 단일, 채권 만기 연장 카드를 통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문제로 중국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 채권 만기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 회장에게 3개월 안에 상표권을 넘기든지 아니면 법정 관리를 선택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금호타이어를 둘러싼 박삼구 회장 측과 채권단의 이런 신경전에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이 아닌 국익과 지역 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입장을 나타내는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수장으로 임명되는 등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 내 도로가 하루 사이 10cm 이상 푹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옆 신축 아파트 공사 때문이었는데 주민들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도로가 10cm 이상 꺼져버렸습니다. 평평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떨어져 나갔고 보도블록은 뒤틀어졌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침하된 것으로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바로 옆동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을 자도 되나 친정집으로 일단 피신해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원인은 4m가량 떨어진 바로 옆에서 실시된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신축 아파트 시공사 측은 5m 아래로 파냈던 흙을 다시 메웠고 공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미 침하 피해로 한 차례 보수가 이뤄진 터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그렇게 그냥 시에서 그냥 이렇게 허가를 내줬지 않는가? 이상한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렇습니다. 시공사 측은 침하된 부분만 걷어낸 뒤 보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거부한 상태. 목포시는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침하되도록 공사를 허가해주지는 않았겠죠. 물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미진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에 맡긴 것에 대해 목포시는 긴급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목포 북항의 한 아파트 터파기 공사 도중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한 명이 다치고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성인 남녀 4명이 밀폐된 방에 연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20대부터 50대로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물에 살던 51살 A씨 외에는 경기와 경북, 충북 등의 주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장학회 이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장학회 이사장 안모 씨가 지난 19일 광주 동부교육청 공무원의 집에 양주와 현금 등 330만 원의 금품을 두고 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안 이사장에게 금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장학회는 지난해 회계 결산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8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지어놓고도 1년 반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운영 계획까지 모든 게 엉망입니다. 박용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건물이 완공된 하이도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면적에 유스 호스텔과 미로 공원, 광장 등을 꾸미는데 85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자풀이 무성하고 14개 객실을 갖춘 2층짜리 유스 호스텔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딱히 풀하고 싸운 거밖에 없습니다. 불 비면 또 비 오고 나면 또 일하고 살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명칭까지 바꿔가며 논란 끝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 초에 관리인 2명을 배치한 게 전부일 뿐 완공 1년 반이 지나도록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유스 호스텔 내 전시관에는 전시할 자료가 없고 식당 등은 손님을 맞이할 인력도 없습니다. 올해 또 느닷없이 우리 군 전체 시설 관리하려고 시설 관리 사업소 생기다 보니까 거리 넘어가고 예산 문제 또 사람들 채용 문제. 게다가 지난해 10월 별도로 2억 7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인근의 소금 전시관도 잡초만 무성할 뿐 개관을 못해 한숨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조만간 테마공원 운영에 나서겠다는 신안군. 그러나 운영 인력과 예산, 수익 구조 산정 등 향후 계획도 엉터리여서 이대로라면 개관을 해도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짐작할 만한 메시지는 물론 가족들이 다급하게 보낸 메시지도 확인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경비정을 투입했대. 헬기 탔어.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있어야 돼. 세월호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문자 메시지가 복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는 나왔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라도 연락해줘였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휴대전화는 모두 2대. 휴대전화 주인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지만 읽지 않은 상태가 많았습니다. 안개 문제 등으로 출항 당시 상황을 추측할 만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안개로 출항하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가 왔고요. 근데 몇 분 후에 이제 조감원 취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시간은 오전 9시 47분입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면 어느 구역이 언제 물에 잠겼는지를 추정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 혹은 이 사용자의 위치를 CCTV 분석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본다면 해당 구역에 언제부터 침수가 시작됐는지.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복구된 데이터들을 활용해 영국 자문기관과 함께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도심 속 건축 조형물인 광주 폴리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재미와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 도심 문화의 향기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충장로의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머리 위에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통의 문은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폴리입니다. 옛 광주 읍성 터에 자리한 폴리 99칸은 조선시대 민간인이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의 최대 칸수를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각형의 구조 덕분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체험 코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폴리로 인해서 우리의 광주의 옛 전통, 광주 읍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폴리의 예술적 가치에 주목한 이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은 광주천 독서실입니다. 인권 관련 책을 꽂아 의미를 더했는데 이 폴리를 만든 건축가 데이비드 아지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한 도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광주 폴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가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체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5개월간 광주 폴리를 찾은 사람은 약 1,200여 명 정도인데요. 이는 지난 한 해 광주 폴리를 찾은 인원 전체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올해 안에 완공될 폴리 시즌3 작품들은 체험 공간을 대폭 늘려 광주 폴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평동산단에 하이테크 금형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하이테크 금형센터는 초정밀 금형 생산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갖추고 금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년 만에 완공된 하이테크 금형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모두 3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부터 4차례로 나눠 열기로 한 광주 세계 김치축제의 첫 번째 마당이 우리 집 새김치 담그는 날을 주제로 김치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과 시식 등의 행사가 열리고 제철 김치도 판매됩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아자동차 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새김치를 나누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임택 광주시 의원은 특성화고 정책이 직업교육 수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택 의원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지원자 중 올해 870여 명이 탈락하는 등 매년 1000명 안팎의 희망과 다르게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 중단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의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이 4% 줄어든 반면 특성화고 정원은 37%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특성화고 신설 등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폐지를 수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 1,700여 명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양광 안전조끼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4%에 이르러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겠는데요. 때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1.3도, 영광이 9도, 담양이 8.4도로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6도, 담양과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6도, 구례가 27도, 보성이 25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